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인호김입니다.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선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데 특별히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인호김 채널뿐만 아니라 우리 스카이데일리 신문사를 대표해서도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고영주 대표님이 운영하는 그 자유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유튜브 채널이 나오는데 거기 공산주의 뭐 관련 이런 거 진짜 강의가 너무 잘 돼 있어하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성 총장님 그리고 당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요. 31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자, 이번에 부정선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국힘당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그 사인 날인하라, 인쇄 날인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뭐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사인 날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사전 투표라는 거는 그거는 이게 선거의 동시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위헌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실 위헌 심판이 지금 청구돼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뭐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사전 투표한 투표함이 관리가 잘 되도록 철저히 감시가 돼야 되겠죠. 뭐 CCTV를 많이 달아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사인을 제대로 날인하고 사전 투표된 투표함을 잘 관리하면은 다른 부정은 뭐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간 뭐 이상민 장관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3,000명 그 저기 경찰 부대를 만들어서 그 사전 투표함을 철저히 따라다니겠다 뭐 이런 말씀은 했는데 그래도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온 국민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요. 이석기 잔당 이런 사실상 공산주의자들을 국회에 진입시키려고 길을 터졌고 이건 100%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당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대표님께서 공안검사로 계실 때 이석기 통진당을 그 완전히 박살내는 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새로 진입하는 자들 어떻게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한 것이 제가 공안검사 때가 아니고 2013년도에 제가 그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원을 해서 그것이 이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 처음에 청구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제가 만들어 드렸고 그거를 또 김기춘 그 당시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 간청을 드렸고 박근혜 대통령이 납득을 하셔서 그걸 법무부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하도록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2014년 12월 19일에 그 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번 보니까 진보당 당원들 3명이 우선 국회의원 되기로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은 그 진보당은 과연 통진당하고 어떤가 고 보니까 통진당하고 똑같습니다. 위헌정당입니다. 그 통진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내세우고 그러고서는 민중주권을 확보하자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이념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심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체제를 지향하는 이념이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가 통진당이 민중주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니까 진보당도 똑같이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강령을 가지고 있으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거를 그 정당으로 신청을 받아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위원정당으로 해산이 되면은 대체정당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을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그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을 만들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그걸 당명으로 정당으로 받아주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받아줬는데 이거는 뭐 다시 통진당처럼 다시 그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서 해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뭡니까 헌법재판소인가요? 예예. 헌법재판소 인적 구조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 뭐 그래도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한 명 빼놓고 8명이 전부 다 위원정당이라고 찬성을 했거든요. 그거를 뭐 다시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이론이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뭐 허기만 하면은 정부에서 그래서 진보당의 국회의원이 3명 되면은 바로 이제 그 법무부에서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서 해산시키면은 그 3명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통진당의 경우는 1년쯤 걸렸거든요. 뭐 요거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더 빨리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참 오래간만에 시원한 소리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뭐 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올리고 공급요금 올리고 물가를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도 확 올리고 해서 단시간 내에 물가가 그냥 앙등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지는 정책을 펴왔단 말씀이죠, 여태까지. 얘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국민들을 다 가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난하게 만들어야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그 정부를 찍게 되고 좌파 정당.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 어느 동네가 좌파를 찍느냐, 어느 동네가 우파를 찍느냐 그러면은 그 우파를 찍는 우파 정당을 찍는 동네는 좀 잘 사는 동네고 그 좌파 정당을 찍는 데는 조금 어려운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그래서 가급적이면 좌파 정부에서는 사람들을 잘 못 살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세금을 급격히 올리느냐? 지금 종전에 무슨 뭐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양도소득세 뭐 이렇게 해서 왕창 올려놓으면은 한 5년 지나면은 모든 주택이 정부 소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를테면은 그 전 월세를 살면서 정부 지원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좌파 정부가 되면은 정책적으로 자기네들을 지원하게 하기 위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쓰고 또 국민들을 못 살게 하고 잘 사는 사람한테 포퓰리즘 정책을 써봐야 안 먹히지 않습니까? 못 사는 사람한테 다만 100만 원, 200만 원만 줘도 바로 그 정부를 그 정당을 지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지지할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국민들을 못 살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아르헨티나나 남미의 또 한 나라 뭐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걸 국민들이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방송을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퍼나가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아르헨티나가 세계 뭐 5대 부국이다가 지금 저렇게 됐는데 아직도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는 에바 페론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가 막히죠. 자,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국힘당이 뭐 우리 우파 정당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죠? 참 이래서 이게 진짜 이번에 참 승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진짜 이길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략적 제휴라든지 협력해서 결론적으로 이기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주십시오. 아니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좌파 정당에서는 자기네가 한 20석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중에 10석은 그동안에 시민사회 활동을 해온 좌파 세력들한테 분배를 해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지금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바람에
온갖 간첩이니 종북 세력이 다 들어오게 돼서 큰 문제인데 그래도 이 지금 좌파 세력들은 이렇게 그동안에 시민사회 활동을 했다든지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거를 공로를 인정해서 그거를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사실 국힘당은 좌파 정권 때 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아스팔트 우파 세력이 싸워줬죠. 투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집권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뒤집어 놨더니 그냥 팽쳐버리는 거죠. 한 자리도 못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여튼 이게 지금 욕심이 막 이게 지금 하늘 끝에 닿아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우파에서도 그동안에 행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적당한 배분을 해줘서 그래서 그러면은 시민사회단체에서 국가를 위해서 투쟁할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진을 길러내고 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일단 앞에 차려진 거는 지네들이 다 먹고 하나도 못 남겨주겠다 이러니까 저런 정당하고 전략적 제휴를 저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받아주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중소 정당도 종전에는 하여튼 못마땅해도 그래도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안 되니까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정부가 되면은 정권 재창출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목숨 걸고 지원했죠. 그냥 지원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우리만 다 손해보고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국힘당이 전에는 80석, 90석밖에 못하느니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도리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80석, 100석밖에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국힘당에서 몇 자리를 덜어내도 별 지장이 없겠다. 우파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저희도 그냥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대표님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하지만은 국힘당 후보들 중에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리만 뺏어가지고 한 자리 해먹겠다지. 맞습니다. 아스팔트에 있는 사람들 속된 말이요. 자기 돈 들여서 투쟁했잖아요. 맞습니다. 정치하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싸웠어요. 해주면 그 사람들이 또 싸울 건데 길을 꺾어버리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사실 저런 것만 아니면은 저희가 무슨 저희 돈 들여서 투쟁했다고 그것을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결과가 저렇게 되고 보니까 이게 지금 약이 오르는 거예요. 이용당 회장. 그리고 너무한다. 그러니까 얄미워서 저걸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데 실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잘은 하고 있는데 한동훈의 비서실장이 김영동 같은 그런 철저한 좌파가 뒤에서 다 조정하고 있어갖고 팽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참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국힘당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선의의 경쟁을 하고 저희는 좌파 정당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대인하김님 말씀대로 사실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많이 국회에 진출해서 우리 국힘당이 모자란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들이 걱정이 진짜 많죠. 이런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번 선거에 임해야 될지를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소속 국회의원들도 반 이상이 종북 성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번에 비례정당에 순수 간첩 출신 이게 종북 성향이 농후한 사람들을 10명이나 지금 받아들이기로 했지 않습니까? 종북 성향이 아니고 그냥 종북 같아요. 그렇죠. 그냥 종북 성향이 아주 농후한 사람들을.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세력을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에는 그거를 싸울 사람이 없죠. 지금 맞설 사람이 없고 가장 그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투쟁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데가 저희 자유민주당밖에 없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자유민주당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비례정당은 찍어달라는 말씀이죠? 저희를 많이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는 비례정당뿐만이 아니라 지역구에 나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지역구에 나가서는 나가 있는 자유민주당 의원을 좀 찍어주시고 또 비례에도 저희 자유민주당에 많이 몰아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좀 많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투쟁할 사람이 있어야지. 국힘에는 들어가면 그냥 복지부동 복지안동 내 자리 먹었으니까 내 자리나 유지하고 재미나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특히 싸울 사람 누가 있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정치는 사류라고 전에 이건희가 회장이 말했었죠. 왜 우리나라 정치는 계속 사류 오류를 못 면하느냐. 이거는 국회의원 특권이 너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습니다. 그 달콤한 유혹을 못 부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같은 범죄자가 아니 지금 절 별짓을 다 해도 이재명, 조국, 그냥 공천 하나 받으려고 황운하 전부 거기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발전, 국회 발전, 국회 개혁 또 국가 정상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 많은 특권을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면은 기득권이 돼가지고 그거를 없애려고 한 겁니다. 그걸 없애려면 국회의원들이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생각한 것이 자동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게 뭐냐. 저희 자유민주당 후보를 많이 진출시켜 주시면은 저희는 법과 제도가 바뀌기 전에 스스로 세비는 반만 받고 세비 반. 그리고 반은 국고에 반납하고 또 보좌관은 9명 중에서 5명만 쓰고 4명에 대한 국비는 저희가 절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 등 모든 특권을 저희가 스스로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는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지만 저희는 법과 제도가 바뀌기 전에 스스로 실천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많이 뽑아주시면은 그렇게 해서 과반이 되면은 저절로 국회의원 특권도 많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 개혁되고 정치 개혁되고 또 국가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유민주당에 당선되신 분들은 세비? 세비는 반만 받고 반으로 땡치고 그다음에 반이면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죠? 보좌관도 9명 중에서 반만 쓴다는 거죠. 그럼 진짜 국회 유지비 반으로 주네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약속한 정당이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 특색이 뭐냐면은 특권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말로만. 그거는 들어가면은 법과 제도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로만. 저희는 들어가면은 바로 하시겠다. 법이 안 바뀌어도 스스로 실천하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선명한 우파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국민을 세금을 절약해 주겠다는 정당이 처음 나왔다는 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이재명과 조국 이런 범죄자들의 연대, 이 범죄자 연대를 깨는데 우리 자유민주당이 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